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오늘은 내 40년 지기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네. 어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떨리더군. 형님, 나 이제 포기하려고.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회사 들어갔던 친구. 한 명은 지금 강남에 30억짜리 빌딩 있고, 한 명은 월세방에서 걱정하며 살아. 대체 뭐가 달랐을까? 1982년. 내 나이 27이었지. 그때 나랑 같이 대우전자에 입사한 친구가 둘 있었어. 김철수, 박영호, 편의상 이름은 바꿨네. 셋 다 비슷했어. 대학 나왔고, 초봉 25만 원 받았고, 독신자 기숙사에서 라면 끓여 먹었지. 김철수는 이랬어. 성실했어. 회사 일 열심히 했고, 야근도 마다 않았어. 상사 말 잘 듣고, 술자리 빠지지 않았지. 회사 충성도 높았어. 나는 평생 다음 애니야. 이러면서. 박영호는 달랐어. 일은 대충 했어. 정확히 말하면 시키는 일만 했지. 야근? 딱 정시까지만. 회식? 1차만 가고 빠졌어. 대신 퇴근하면 뭐 했냐고? 부동산 공부했어? 경제신문 읽고, 부동산 세미나 다니고, 주말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돌아다녔지? 그때 우리 셋 다 월급 25만 원이었어. 1년 모으면 300만 원. 1983년 첫 번째 갈림길이 왔어. 강남의 아파트가 분양 나왔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5평. 분양가 2,800만 원. 김철수가 말했지. 미쳤어? 우리가 무슨 돈으로 저걸 사? 10년치 월급이야? 회사 열심히 다녀서 승진하는 게 먼저지. 박영호는 달랐어. 형님, 저거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 없어요. 대출 받아서라도 사야 돼요. 박영호는 부모님한테 1,000만 원 빌렸어. 은행 대출 1,500만 원 받았어. 본인 저축 300만 원. 총 2,800만 원 모아서 아파트 샀지. 김철수는 저축했어. 난 빚지고 싶지 않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현금으로 살 거야. 나는? 나는 박영호 쪽이었어. 나도 대출 받아서 목동에 아파트 샀지. 1985년, 2년 후, 박영호 압구정 아파트가 5,200만 원 됐어. 2,800만 원이 5,200만 원, 2,400만 원 올랐지. 박영호 월급은 40만 원, 2년 동안 번 돈 960만 원. 근데 아파트는 2,400만 원 올랐어. 김철수는 2년 동안 열심히 모았어. 통장에 600만 원 있었지. 박영호 아파트 오른 돈의 4분의 1밖에 안 돼. 김철수가 화났어. 이게 말이 돼? 나는 2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600만 원 모았어. 얜 집 사서 가만히 있었는데 2,400만 원 벌었어? 1987년 5년 차 박영호가 압구정 아파트 팔았어. 8,500만 원에 차익 5,700만 원. 그 돈으로 뭐 했냐고. 강남에 아파트 2채 더 샀어. 대치동이랑 도곡동. 둘 다 대출 끼고. 김철수는 대리됐어. 월급 70만 원. 통장엔 1,500만 원 모였어. 5년 동안 야근하고 술 먹고 상사 비위 맞춰서 1,500만 원. 박영호 아파트 오른 돈 5,700만 원. 김철수 저축액의 거의 4배. 김철수가 폭발했어. 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나는 회사 위에서 목숨 걸고 일했어. 넌 부동산 투기나 하고. 이게 나라냐? 박영호가 답했지. 형, 투기 아니야. 이게 자본주의야. 돈이 돈을 버는 거야. 형은 노동으로 돈 벌려고 하잖아. 나는 자산으로 돈 버는 거고. 1997년 IMF. 김철수가 명예퇴직 당했어. 15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8천만 원 받았지. 김철수가 그동안 모은 돈, 통장에 5천만 원 있었어. 퇴직금 포함 총 1억 3천만 원. 김철수가 40대 중반에 백수됐어. 재취업? 안 돼. 나이 많아서. 자영업? 해봤어. 치킨집. 2년 만에 망했지. 1억 날렸어. 박영호는 아파트 세 차에 있었어. 압구정, 대치동, 도곡동. IMF 때 가격 좀 떨어졌지. 근데 10년 후 보자고 했어. 2007년, 20년 후 김철수는 60대 초반 자영업 실패하고 재취업 안 되고 경비 알바해 월 180만 원 벌어. 통장엔
3천천만 원 남았어. 치킨집 망하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빚 갚고 3천천만 원. 박영호는 아파트 세 채가 총 128억 됐어. 압구정 27평, 60억 대치동 30평, 38억 도곡동 25평, 30억 대출 다 갚았어. 순자산 128억. 김철수가 울었어. 나는 평생 회사 위해 일했어. 밤샘 야근하고 주말 반납하고 술 먹고 구토하면서 일했어. 근데 통장에 3천만 원이야. 넌 아파트 세 채 사서 가만히 있었는데 128억이야. 이게 말이 돼? 김철수가 나한테 전화했어. 형님, 나 이제 알았어. 내가 평생 잘못 살았어. 내가 물었지. 뭘 잘못했는데? 김철수가 답했어. 나는 회사가 날 지켜줄 줄 알았어. 충성하면 평생 고용해줄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회사는 필요 없으면 바로 잘라. IMF 때 보니까 20년 다닌 사람도 자르고 30년 다닌 부장도 자르더라고. 나는 노동으로 돈 벌려고만 했어.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연봉 오르고 그러면 부자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월급은 생활비야. 저축해봤자 얼마 안 남아. 나는 빚이 무서웠어. 대출 받는 거 겁났어. 그래서 현금으로만 살려고 했어. 근데 그게 더 큰 손해였어. 대출 받아서 자산 샀어야 했어. 김철수가 계속 말했어. 형님, 나 이제 알았어. 부자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첫째, 자산을 사야 해. 월급으로 생활하면 안 돼. 자산이 돈을 벌게 해야 해. 아파트든 주식이든 땅이든. 둘째, 레버리지를 써야 해. 대출이 무섭다고 안 쓰면 안 돼. 적절한 대출은 부자 되는 지름길이야. 셋째, 회사만 믿으면 안 돼. 회사는 언제든지 날 버릴 수 있어. 내 자산이 나를 지켜줘야 해. 근데 이미 늦었어. 김철수는 60대야. 자산 살 돈도 없고 대출 받을 신용도 없어. 박영호는 달랐어. 박영호가 나한테 말했지. 형님, 나는 처음부터 회사를 안 믿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회사 30년 다니다가 IMF 전에 명퇴당했거든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회사는 날 안 지켜준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월급은 생활비로만 쓰고 남는 돈은 전부 자산에 넣었어요. 아파트 사고, 대출 받고, 또 사고. 처음엔 무서웠어요. 빚이 몇 천만 원씩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빚보다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빚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빚을 더 내서 자산을 더 사고 싶더라고요. 박영호가 웃으며 말했어. 형님, 저는 회사 일은 대충 했어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야근 안 했어요. 승진 늦었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제 자산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자, 젊은이들아, 여기서 강남할배가 정리해 줄게. 이 지점이 바로 부자와 중산층을 가르는 갈래길이네. 김철수와 박영호, 둘 다 같은 회사 들어갔고 같은 월급 받았어. 근데 40년 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 김철수, 통장 3천만 원, 경비 알바. 박영호, 순자산 128억, 임대 수익으로 월 1,500만 원. 뭐가 달랐을까? 첫째, 돈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 김철수는 돈은 일해서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노동, 오 돈.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된다고 믿었지. 박영호는 돈은 자산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자산, 난 돈. 자산을 사서 자산이 일하게 만들었지. 결과는 김철수는 평생 일했는데 가난하고 박영호는 적당히 일했는데 부자야. 둘째,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 김철수는 회사를 믿었어. 회사가 날 지켜줄 거야. 충성하면 보상받아. 근데 아니었어. 회사는 필요 없으면 버려. 박영호는 회사를 안 믿었어. 회사는 월급 주는 곳일 뿐이야.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야 해. 그래서 월급은 자산 사는데 썼지. 셋째, 빚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 김철수는 빚이 무서웠어. 빚지면 노예돼. 현금으로만 살자. 근데 현금만 모으니까 자산 못 샀어. 박영호는 빚을 도구로 봤어.
좋은 빚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대출 받아서 자산 사면 자산이 빚을 갚아줘. 넷째,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랐어. 김철수는 회사 일에 모든 시간을 썼어. 야근, 회식, 주말 출근, 상사 비위 맞추고 술 먹고 골프 치고. 박영호는 퇴근 후 시간을 경제 공부에 썼어. 부동산 세미나 가고 경제신문 읽고 모델하우스 다니고. 결과는 김철수는 승진은 빨랐지만 가난하고 박영호는 승진은 늦었지만 부자야. 할배가 경제 구조를 설명해 줄게. 한국 경제에서 부자 되는 공식은 간단해. 자산 곱하기 시간 곱하기 레버리지는 부. 김철수는 이 공식을 몰랐어. 자산 무엇이운 영, 월급만 믿음. 레버리지 고시우시영, 빚 안 냄. 결과 고시오시우시영. 박영호는 이 공식을 알았어. 자산 9월 아파트 3채, 레버리지 9월 대출 활용, 시간 5월 40년, 결과 5왕 128억. 더 무서운 건 복리야. 1982년 압구정 아파트 2,800만 원이 2007년 20억 됐어. 25년 동안 71배. 이게 복리야. 처음엔 천천히 오르다가 나중엔 폭발적으로 올라. 김철수는 월급을 저축했어. 저축은 달리야. 매년 똑같이 조금씩만 늘어. 박영호는 자산에 투자했어. 자산은 복리야. 시간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젊은이들아, 너희는 김철수가 될래? 박영호가 될래? 너희가 지금 20대, 30대라면 선택해야 해. 1번, 김철수 루트. 회사, 충성 월급 저축 빚, 안짐 40년 후, 통장 5천만 원. 2번, 박영호 루트 회사는 월급 받는 곳. 월급으로 자산 3 레버리지 활용 40년 후, 순자산 128억. 어느 게 나을까? 답은 명확하지.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월급의 50% 이상을 자산에 넣어라. 생활비는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산사. 아파트든 주식이든 땅이든. 레버리지를 배워라. 대출이 무섭다고 안 쓰면 평생 가난해. 적절한 대출은 부자 되는 지름길이야. 회사만 믿지 마라. 회사는 언제든지 널 버릴 수 있어. 내 자산이 나를 지켜야 해. 그렇다고 일을 대충 하라는 말은 아닌 거 알지? 경제 공부를 해라. 퇴근 후 술 먹지 말고 책 읽어. 부동산, 주식, 경제 흐름 공부해.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라. 20대, 30대에 시작하면 시간이 널 부자로 만들어줘. 40대, 50대에 시작하면 늦어. 김철수가 작년에 돌아가셨어. 암이었지. 병원비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생했어. 박영호는 지금 70대야. 강남에서 유유자적 살아. 아파트 임대 수익으로 월 1,500만 원 들어와. 일 안 해도 돼. 어제 박영호한테 전화했어? 야, 너 김철수 장례식 왔어? 박영호가 답했지. 형님, 나 미안해서 못 갔어. 김철수 보면 내가 너무 미안해. 같이 시작했는데 나만 이렇게 잘 살고 나도 복잡했어. 김철수는 나쁜 사람 아니었어. 오히려 착했지. 성실했고, 정직했고, 열심히 살았어. 근데 경제 구조를 몰랐어. 자본주의 원리를 몰랐어. 그래서 평생 고생했지. 젊은이들아, 강남할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착하게 살면 부자 되는 게 아니야. 똑똑하게 살아야 부자 돼. 김철수는 착했어. 근데 가난했어. 박영호는 영리했어. 그래서 부자야. 너희는 어떻게 살 거야? 너희는 어떻게 살 거야? 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네. 차 한 잔 더 마시고 오늘 이야기 곱씹어봐. 고맙네. 젊은이들아.